Come on. Yeah. Ooh, I'm sorry, baby, I don't mean to be rude. Yeah. I'm just a little different from all these dudes. Okay, they riding waves, me, I'm up on the cruise. Yeah. You feel like me, then you got nothing to prove. I see him trying to do what I do. Yeah. Even Mick Jagger couldn't move like I move. Yeah. You think you're how it look, I'm up on the moon. Yeah. Got fresh to death and it came out of the tomb. That's cause I got a different type of gratitude. Don't be sour, got my power from the Beatitudes. And we did it the long way, check out the latitude. I'm unapologetically fly, no wonder why, that's just my attitude. 안녕하세요, 서우터운입니다. 오늘은 BMW의 5302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5302 36살 차주입니다. 출발하실까요? 오, 이 소리는 뭔가요? 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라서 처음에 시동 걸면은 이렇게 전기 모터 구동이 완료됐다라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살짝 게임 하는 것처럼.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식 5302 모델이고요. MSP 모델로서 희한한 거는 엔진은 520i랑 출력이 똑같은데 토크는 또 530i 토크랑 또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19인치 휠 달려있고 가격이 8,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할인을 11장 을 받아가지고 7,060에 구매를 하는데 취등록세 그때 한 490만원대 그렇게 나가지고 7,500 정도?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출고를 하셨나요? 딜러분께서 파이낸셜을 이용해야지 혜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3천만원 6개월 쓰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고 제가 그 할부 진행할 때 500을 더 내가지고 2,500 내고 진행했거든요. 지금 한 달에 한 72만원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월 유지비 기름값이 한 달에 한 6만원 정도? 보통 이틀에 한 번 전기 충전을 하거든요. 만충하면은 2,200원 정도? 한 달 충전비가 26,4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름값 6만원에 충전비 26,400원 하면 86,400원에 근데도 기름은 안 쓴 거죠. 네. 기름은 그대로 있고 전기만 쓴 거니까 유지비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네. 나가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가 보네요. 왕복 22km예요. 그러면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네,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연비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연비가 1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기로주로 가다 보니까 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1kW로 3km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3km? 네, 3km 정도. 얘가 지금 배터리가 12kW시거든요. 36km 정도. 근데 또 이게 문제인 게 배터리가 12kWh를 쓰는데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0.4kWh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 가솔린 길들이기 한다고 일부러 이제 가솔린 엔진만 켜놓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10에서 12 사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제가 지금 36살이거든요. 128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차 포함해 여러 가지 다 뭐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넣어가지고 했을 때가 128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3302 차주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또는 내연기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만 운행해 보신 분들은 전기차가 갖는 주행감을 잘 이렇게 느껴보기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조용하면서 뭔가 깔린 듯한 그런 승차감, 뭐 주행감 그런 게 우선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전기를 주로 쓰면은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들을 사용 안 하잖아요. 엔진이라던가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그런 게 마모율이 좀 떨어져서 부품들의 수명들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기가 거의 전기로만 운행하시면 엔진 오일도 뭐 한 1년 좀 넘게 운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연기관에 관련된 소모품들이 주기가 길어진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전기에서 엔진이 개입될 때 네. 이질감이 상당히 적은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 110km가 좀 넘어가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개입되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엔진이 개입다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운 게 되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전환될 때 부드러움. 이거는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여기 일반 도로라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해서도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럼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아, 이때는 많이 느껴지네요. 110km에서만 안 느껴지는 이때는 걸로. 많이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 고속에서는 외부 풍절음도 살짝 느껴지고 하니까 아마 덜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속에서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입차들이 내비게이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따로 이제 핸드폰 내비를 쓰려고 이렇게 거치대를 원래 사놨어요. 이거를 안 쓸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HUD의 진행 방향이라던가 도로에서 어디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큼직큼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내비가 BMW에서 팀M 내비
이 엔진을 써가지고 네. 굳이 핸드폰으로 T맵을 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T맵도 켜보고 얘도 같이 둘 다 동시에 켜봐서 운행을 해봤는데 네. 진행 경로를 알려주는 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BMW는 내비가 문제였거든요. 네, 순정 내비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520i 출력인데 530의 토크가 맞춰져서 그런가 무게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힘이 엄청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잘 들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개취이긴 하지만 외관이 또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럭셔리 모델은 18인치 휠에 약간 무슨 마차 휠 같이 그런 휠을 써갖고 약간 이상해 보긴 하던데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범퍼 하단부도 약간 다르고 휠도 19인치 써가지고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요번에 LCI 모델이 전면부 쪽에 보면은 헤드라이트랑 본넷 위를 따라서 이렇게 굴곡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디자인도 장점으로 본다.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원래는 530이 초기 모델이 트렁크가 폴딩이 안 됐어요. 근데 LCI부터는 폴딩이 돼요. 기존 네. 530이 사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전 세대와 지금 모델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LCI 모델로 바뀌면서 전장이 2.7cm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게 뭐 실내라든가 뭐 다른 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뒷범퍼랑 뒷범퍼 모양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2.7cm가 커졌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이전 모델에는 없어요. 근데 LCI 모델부터는 그 스포츠 모드에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있거든요. 330E는 있었는데. 네, 330이 있었는데 네. 그때 530이 팔 때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모드들이 달라요. 기존 모델은 무슨 컴포트, E 맥스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있던데 스포츠, 뭐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딱 버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하이그로시인데 이전 모델은 왜 하이그로시가 또 아니더라고요. 조금 고급감을 더했다. 지문 자국이 굉장히 많네요. 네. 뿌해가지고 저는 네. 이게 스포츠가 스포츠로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네, 센터페이시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디스플레이가 네. 많이 커졌어요. 전시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쓴 모델하고 이 디스플레이 안 쓴 모델하고 봤을 때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시인성도 너무 좋아진 것 같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단점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배터리 용량이 적어가지고 충전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전기차들은 그래도 막 50kWh 이상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이제 한번 충전하면 뭐 한 200km 이상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차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5 시리즈를 이제 개조해서 배터리를 장착한 거잖아요. 많이는 못 다녀요, 전기로만. 출퇴근 짧은 거리, 왕복만 30km 이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기에는 좋은데 그 이상이면은 전기로만 다니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전기 충전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1kW 충전하는데 50원, 막 80원 이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 210원대? 한전에서 전기 사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이제 주고 있어가지고 요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7월 달쯤에 또 줄여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네, 그러면 아마 210원, 50원 하던 게 한 3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전기 충전이 1kW씩 충전하는데 한 35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경제성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트렁크가 엄청 작아요. 배터리가 하단에 깔려 있어서 원래 연료통 있던 자리거든요. 그걸 이제 트렁크 뒤쪽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네. 트렁크 뭐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좁아요. 어느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딱 요 높이 정도? 엄청 낮아요. 제 얼굴 크기 정도로 보면 될까요? 유모차 하나 넣고 다른 거 넣을 수 있나요? 아, 네. 하나 넣고 캐리어 또 조그만 거 하나 더. 기내용 캐리어 정도? 골프백 정도는 안 들어가겠군요. 카페에서 하신 분들 계시던데 한 개 넣고 끝인 것 같아요. 하나 넣으면 끝이다. 네. 트렁크 용량이 적다.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M 스포츠 패키지인데 서스펜션은 럭셔리 서스펜션이에요. 배터리가 하단에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고를 낮출 수가 없었나 봐요.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네. 파손되면 안 되니까 그쵸.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상고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이랬군요. 어쩐지 네. 승차감이 전혀 엠팩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물렁물렁거리지? 이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차 살 때 네. 딜러분이
분이 엠서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고 나 보니까 이제 엠서스가 아니고 럭셔리 서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 어드바이저 분들한테 가서 서스 엠서스인지 일반 럭셔리 서스인지 좀 봐달라 하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어드바이저도. 한참을 막 헤매시다가 이거 엠스포츠 서스 아니라고. 자세도 안 나와요. 차가 높다 보니까 이게. 엠팩인데 엠서스가 아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단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긴 하거든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분들이 카카오냅이나 이런 거 이제 연결해서 쓰시려고 하시던데 이 연결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실행이 안 된다던가 중간에 자꾸 튕긴다던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키면은 핸드폰에 데이터가 사용이 안 돼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안 오거나 막 그렇더라고요. 그걸 설정을 막 바꾸고 막 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6GT를 촬영을 했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6GT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때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차주님도 다가가시더라고. 원래 잘 됐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다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요, 요즘. 그러면 또 어떤 불편한 점, 단점이 있을까요? 후진 센서가 엄청 무서워요. 부딪힐 것 같아 하면서 엄청 막 삐삐삐 울리니까 후진할 때 이제 카메라에 물체가 뭐가 있으면은 노란색, 뭐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제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걸 이제 구분해주거든요. 감도. 근데 이게 바닥에 무슨 기름 자국이라던가 이물질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약간 센서가 거리가 가까이 있다고 인식을 하나 봐요. 가끔 바닥만 있는데도 막 갑자기 그냥 빨간색 뜨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 딱 제동을 걸어버리거나 후진하는데 갑자기 차가 부악 하고 풀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막 멈춰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무서워가지고 끄고 다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가 또 되게 길더라고요. 평일 차인데 뒤에 머스탱이 있었고 앞에는 그냥 일반 스포티지가 있었어요. 사이에 제가 차를 주차를 하는데 처음 차를 사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감이 없어가지고 계속 후진한 거예요. 제가 머스탱을 박을 뻔했는데 갑자기 딱 브레이크 걸어주는 바람에 다행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꺼놓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끄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제 그 감도가 너무 강력하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차 산지 지금 3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옵션 강화 모델이 나왔어요.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고 소프트 클로징 들어갔고 어라운드 뷰 이런 게 들어갔더라고요. 신차 샀는데 약간 신차 같지 않은 느낌? BM 코리아의 정책 문제군요. 이거는 정말 큰 단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샀을 때 처음에 배터리 보증이 6년 10만 킬로였거든요. 근데 BMW에서 작년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리콜이 있었어요. 전량 교체받거나 그랬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전부 다 배터리 보증이 8년에 20만 킬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차가 재고로 남아서 올해 샀다고 가정을 하면요, 올해 샀기 때문에 8년 20만인 거예요. 재고차를 샀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2021년에 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배터리 보증을 왜 6년에서 8년으로 그렇게 늘려주고 키로수는 10만이나 늘려주고. 또 이게 배터리가 교체받으신 분들 내역서를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530이가 좀 많이 그래도 팔렸나봐요. 메일도 본사에 보내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530이 또 모델에 한해서는 또 배터리 보증을 21년식을 샀으면 6년에서 8년으로 또 이렇게 늘려준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또 하더라고요. 또 330이나 X5 452 모델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6년으로 해주고, 같은 배터리인데 차별하는 게 조금 어이없는 것 같긴 해요. 5 시리즈 LCI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좌측 후미등, 브레이크등, 체크등이 간혹 뜨거든요. 실제로 고장이 있어서 뜨시는 분들은 테일램프 쪽 한쪽이 엄청 밝다던가 흐릿하던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BMW 사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프로모션이 너무 고무줄이에요. 이게 저는 11장 할인받고 샀는데 이 같은 모델인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사신 분들 1600까지 할인받으신 분도 계시고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샀으니까 뭐 내가 어쩔 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같은 모델을 샀는데 그 한 달 차이만으로 500 차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것 때문에 중고차 값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냥 확실하게 이 금액이면 이 금액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할인 뭐 한 500이면 500으로 동일하게 다 해주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충전 단자가 앞에 있어요. 테슬라나 그런 몇몇 모델들은 뒤에 있더라고요. 후진 주차해서 그냥 꼽으면 되는데 얘는 앞에 있다 보니까 후진 주차하면 충전선이 짧아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벤츠는 다 뒤에 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냐. 7천만 원대면 살 수 있다. 그럼 이 벤츠는 안 받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게 전기로 가는 모드를 뒤에서 승차를 해보신 분들이 되게 조용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 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쟤 뭐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BMW는 항상 그 벤츠가 빠지지 않군요. 아우디 사지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네, 아우디는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 대상에 있었던 차량 어떤 차량 있으셨나요? 이 차 사기 전에 되게 많은 차종들을 알아봤어요. 벤츠 E클래스하고 스팅어 2.5, 아우디 A5, G80도 약간 고민하긴 했었는데 G80은 빼고 나머지는 다 시승해봤어요. 벤츠는 하대하더라고요. 하대를 냈다. 네, 용산을 갔었는데 다른 이제 수입차 매장은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없었는데 벤츠는 유독 이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분을 기다리래요. 20분 기다리고 딜러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CLA 보러 왔냐.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네. 그래서 E클래스 보러 왔다. 그러니까 카달로그에서 제일 깡통 모델 E200 이거 사러 오신 거 아니냐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차를 안 살 것 같이 이제 생겼나 봐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도 외관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팅어 2.5를 시승하러 갔는데 악셀을 갑자기 밟았을 때 0.5초 정도? 멍 때리는 그런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진 주차할 때 이 룸미러로 봤을 때 시야가 되게 좁더라고. 2.5 엔진이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베타 테스터 되는 느낌? 네. 그래서 걔는 넘어갔고 아우디 A5는 19년식 모델은 전자식 댐핑에 이제 휠도 20인치 달려서 나오거든요. 20년식으로 바뀌면서 전자식 댐핑 빠지고 휠도 한 단계 낮춰지고 그리고 뒤에 암레스트 거기 네. 컵홀더가 원래는 있어요. 19년식에는. 근데 20년식은 또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위에 썬루프가 보통 파노라마 썬루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파노라믹 썬루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일반 썬루프 열리는 것처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530이랑 A5랑 먼저 나오는 거 사야겠다 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둘 다 계약을 걸었는데 얘가 먼저 나와가지고 저는 530E를 구매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플러그인 모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군요. 궁금하긴 했어요. 만약에 얘도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 다 계약을 걸어놓고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고무줄 프로모션을 봤을 때 제가 막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가끔 카페에서 이렇게 막 얼마 할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 정책 문제가 또 나오네요. 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터리 같은 거 핵심 부품들 보증 차별할 때 차는 괜찮은데 그 회사의 정책들이 좀 문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량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이 BMW의 정책 때문에 네. 오는 후회가 많으신 거군요. 네. BMW 관계자가 보면은 좀 반성 좀 해야겠는데요. 이 차량을 추천하면 추천한 이유와 아니면 아닌 이유.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유류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전기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사셔가지고 전기차의 감성도 좀 느껴보고 필요할 때는 내연기관의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이제 막 머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충전을 또 자주 해야 돼요. 충전 같은 귀찮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은 구매 안 하시고 그냥 530i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충전 때문에 네. 환경도 맞춰줘야겠네요. 대부분 아파트들 보면은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자리가 그쵸. 없어가지고 전기차 자리인데 그냥 일반 내연차 그냥 막 주차하기도 하고 충전을 다 했는데 빼주러 또 나가야 된다던가 그런 약간 귀찮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건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약간 야누스의 가면 같은 차에 내가 전기로 운행할 때는 편안한 감성으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내연기관을 발동시키고 풀악셀을 밟은다 그러면 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차의 성격이. 그런 점이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로만 가는 전기차는 우리나라에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거든요. 네. 인프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기타 사항 때문에 과도기적인 전기차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제발 BMW 코리아 정책 같은 것 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긴 오늘 말씀해주신 단점들이 다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제는 없잖아요. 차량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네. 저는 만족해요. 차가 괜찮아. 차는 잘 만드는데 회사가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우터반은 또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